자, 오늘은 수업 사례로 보는 리딩 조급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그리고 리딩 피처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 실제 수업 사례를 보는 프로젝트 티칭, 기반 티칭 팁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소개를 하면서 제 팁 방출을 하면서 산타클래스의 자료 활용도 같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해요. 학습 사례들도 지금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러면 티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티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희가 뭐 그런 교육을 받고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이나 뭐 약간 영어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영어만큼은 좀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티칭 가이드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배울 기회는 별로 없죠.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데도 별로 없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영상 2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영상이요. 네,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아까 같은 주제로서 지금 healthy food, health color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애들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죠. 저 조금 넘겨볼게요. 자,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굉장히 열심히 프로젝트 사용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뷰가 굉장히 많이 넘었던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계속 똑같이 끝까지 13분이 가는 동안 아이들은 손만 들고 대답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중간부터 좀 했어요. 일단 딱 보기부터 다르죠? 네, 애들 프로젝트 한 거예요. 이것도 소리 좀 줄일게요, 제가. 네,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자기네들이 뭐 이제 과자 먹는 거, fetter 해가지고 지방 많은 것들 이런 거 조금 비교해가지고 이제 덕지덕지 붙이고 라이팅 밑에 조금 정말 얼마 안 썼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 굉장히 좀 재미있게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1.5배속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일단은 지금 어떤 게 더 끌리세요? 두 번째죠. 두 번째 같은 수업을 애들이 좀 더 즐겨본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와 액티비티 같은 경우들이 많이 섞여 있을 경우가 확실히 애들이 포정이 달라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막 저렇게 붙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선호를 하긴 하는데, 저는 일단 손으로 만지고 뭐 이러는 거는, 그런 것보다 일단은 요즘 ICT 기반으로 하는 거를 좀 더 좋아요. 왜냐면 미국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태블릿이나 핸드폰 많이 쓰긴 하는데 핸드폰이 우리나라만큼 쓰지 않아요. 그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흥미가 셀폰, 혹은 태블릿 혹은 컴퓨터로 통해서 더 흥미가 많이 와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초딩 자녀 영어 공부로 걱정하는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 이분 유명하세요. 이분이 지금 이제 어디서부터 제가 볼까요? 이제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이 계속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네, 좀 한번 잠깐 보시죠. 그 사람이 그동안 겪었던 영어 총 노출 시간하고 관련이 있어요. 비례하는 거예요, 거의. 물론 이제 개인의 재능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럼 이제 영어를 노출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강압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방법과 흥미를 통해서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지속 가능하겠어요? 강압을 통한 노출은 오래 못 가요. 저 타워팰리스에 살면서도 영어 울렁증 겪는 애들 많이 봤어요. 엄마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왜냐하면 성공한 사례만 보게 되거든요. 성공 사례만 엄마들이 자랑하죠. 뭐 학원에서 플랜카드 막 걸죠. 언론에서도 보도하죠. 수도 없는 실패 사례들을 사실 바로 옆집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고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강압을 통한 노출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어릴 때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흥미를 통한 노출 시간을 이제 늘려야 되는데 흥미를 통한 노출 시간을 이제 극복하려고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한 결과 나온 게 이제 엄마표 영어예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잡다한 활동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잡다해 보여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흥미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어 노출 시간을 늘리려면 한 가지만 해서는 얘가 뭐 좀 있으면 지루해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게임을 했다가 영어로 노래를 불렀다가 영어로 무슨 뭐 이야기책을 읽었다가 영어로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비디오를 봤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영어 학원을 결국 보냈는데 왜냐면 아이가 많으니까 엄마표 영어나 아빠표 영어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학원을 보냈지만 유명한 학원을 보낸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흥미 위주로 아이들한테 다양한 노출 경험을 주는 이런 사교육 기관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게 학원이든 학습지든 무슨 엄마표 영어든 그거는 그리 중요하진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영어는 공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익히는 것이다, 습득하는 것이다,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꼭 학원을 보내라는 뜻이 아니라 학원이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흥미를 통한 노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면 그런 방법을 택할. 아이고, 지몬미. 네. 네. 여러분, 동감하시나요? 네. 이분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도 어떻게 했다? 그렇게 노출을 많이 시키는 학원으로 자기 아이들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똑같은 주제를 놓고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 교재에 있는 저 유튜클립 있잖아요. 유튜클립으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리 보이시나요? 흥에 겨워 4학년입니다. 4학년이 저러고 있어요. 물론 맨 앞에 있는 애처럼 저렇게 점잖 떠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죠? 보통 저렇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정말 애들이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2번씩 3번씩 보여주세요. 그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봤을 때는 애들이 따라하지를 못해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뭐 pair 하면 한 박자 느리게 pair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거는 그냥 보시게끔 좀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이제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 하면서 이제 2번째, 3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애들이 막 외치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막 애들이 좀 나와가지고 춤추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네, 그러면 리딩은 어떻게 티칭을 해야 되나? 이런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좋은 건 알겠는데, 리딩은 어떻게 티칭을 해야 될까요? 일단 목적에 대해서 좀 볼게요. 어떻게 하세요? 보통 리딩 책이라고 하면은 해석하는데 좀 급급하지 않으세요? 너무 단어 위주 내지 문법 위주로 조금 많이 가진 않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목적이 확실하게 학습하는 데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이 컨텐츠, 이 내용들을 아이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하고 요게 쌓여가야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내용들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학습 내용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제 헬시 푸드 같은 경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맞아,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을 먹어야 돼.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자기 것으로 자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지? 여기 이제 그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뭐 큐컴버를 좋아하진 않아. 나 오이 안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좋아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근데 초록색은 먹어야 되니까 뭐를 할까? 파프리카가 있구나. 그래서 파프리카를 먹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화, 사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해보니까 노란색을 많이 안 먹고 있어. 그럼 노란색도 먹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뭐 상상을 또 해보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겠구나 저런 것도 있겠구나 어떤 애는 이렇게 되면 보통 애들이 야 이거 먹어봤어? 그거 되게 맛있어? 이거는 빨간색인데 막 이렇게 하고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좀 얘기하게끔 놔두는 편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바로 프로젝트를 연결시키는 거죠. 이제 딴 게 없어요. 프로젝트는 그렇게 해서 애들에게 해보라고 해요. 그래? 그럼 너네들은 뭐 싫어하고 뭐 좋아하는지 색깔별로 우리 한번 나열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도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의 기반은 항상 아이들로부터 나와요. 제가 뭘 막 해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애들이 프레셔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리딩의 목적에 이제 또 하나는 한글과 영어와 한글이 100% 싱크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이건 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좀 오래 있었는데 한국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영어가 느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어렸을 때 갔다 보니까 그 어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모르더라고요. 지금도 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어로 이렇게 딱 하고 미국으로 갔을 때 다시 그 언어들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하고 한국어고, 그러니까 한국어가 되는 만큼 영어가 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덜한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100%, 200% 맞는 소리인 거죠. 내추럴하게 배운다? 아, 우리 나이 땐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그 한 4학년 정도 돼버리면 그게 이제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초보 애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잡아주고 가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한국어도 늘고 영어도 늘어요. 그래서 100% 싱크로율을 하는데 직독직계 많이들 하시나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직독직계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가 고등학생까지 가르치잖아요. 그걸로 쭉 배워온 애들이 수능이 점수가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문장이 4줄까지 가요. 근데 이런 게 직독직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무슨 내용인지 까먹었고 앞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자 이제 짧은 단어라도 아까 보셨죠? 그 healthy color라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색깔들을 먹어야 돼라고 하면은 우리는 먹어야 돼 여러 가지 색깔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하나를 알려주긴 하지만 자 우리 예쁜 한국어로 써보자 하면은 정확하게 한국어 문법에 맞게끔 쓰게끔 합니다. 그래야 늡니다. 그래야 애들이 요 전환이 확 돼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수거 같은 경우도요. 저는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스타터하고 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조금씩 섞여 가지고 나오는데 단어를 외울 때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만약에 eat 해가지고 먹어라 명령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문자를 써서 이거는 또 따로 외우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대문자가 처음에 나오면 문장 첫 번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먹어라 라는 표현이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소문자 이와 대문자 이를 이제 시험을 같이 보죠. 애들이 그렇게 외우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 같은 부분도 의역적인 부분하고 정확하게 이제 딱 영어로 되는 이제 직역을 했을 때 표현하고 두 가지 다 좀 알려주는 편이에요.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 레벨에서는 이게 문법이다라고 하진 않지만 그 개념을 살짝씩 얘기를 해주죠. 애들아, he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이 없어도 그냥 남자인 거를 사람들이 다 아는구나 하면 그러네요. 막 이러면서 she는 여자다 막 이러면서 넘어가요. 네,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짝씩 저는 좀 초보 단계부터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에요. 자, 리딩 준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일단 책을 골라야 되는데 레벨을 너무 높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제발 애들이 제일 막 질려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애들이 이제 오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 왔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조금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질린 애들을 자꾸 와요. 네, 전 영어를 좀 좋아한 애들이 오면 처음부터 수월할 텐데 근데 그런 애들이 오면은 레벨을 살짝 낮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단어 10개 모르는 거예요. 애매한 단어 5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한 15개 정도. 근데 여기 안에는 even, if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요. of, for 뭐 이런 네. 다 이런 것도 포함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저는 좀 정확하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애들이 그러면 언젠가부터 전치사구 뭐 이런 거 다 써요. 그래서 레벨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스타터 1, 2 하고 3는 스킵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얘네들이 잘 따라가잖아요. 그럼 스킵을 하고 드림 1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냥 딱 적절하게 따라온다. 그러면 쭉 가면 되고 드림 1, 2 하고 3는 스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가셔야지. 그리고 저는 어머님들한테 꼭 얘기를 해요. 애가 너무 싫어하잖아요. 영어를 너무 싫어하는 상태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한 2달은 놀릴게요. 영어로 노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쉬운 걸로 책은 나가긴 하면서 그걸로 이제 게임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러는 것도 하는 거죠. 그럼 애들이 진짜 좋아요. 저는 진짜 딱 한 번이에요. 수업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입이 찢어서 나가요. 근데 제 비법이 뭐라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 흥미 위주의 내용으로 선정을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편리함은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너무 많이 준비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해봤잖아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스크립트 같은 경우로 아이들 공부 좀 시켜보셨어요? 저는 했어요. 네. 애들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요거를 메인 위주로 하시는 것보다 애들이 막 여기에 나오는 뭐 모든 걸 다 정말 다 습득을 해버리더라고요. 뭐
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애들이 막 하는 거야죠. 내가, 좋은데, 하는데, 이거를 하나 선정을 해서 서브 교재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주 정도 됐을 때 흥미도가 좀 떨어졌다 싶으면은, 이 책은 이제 두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갖고 다니면, 자, 꺼내보자! 해주고 해요. 이제 제가 썼던 거는 도리를 찾아서입니다.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걸로 막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다운을 받아놓고 몇 번부터 그게 이제 한 30일, 20일이었나? 과정인데 하루치시를 끊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야. 애들 막 미쳐요. 또 보면 안 돼요. 근데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보면서 저하고 역할 분담을 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오른쪽에 한국어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냥 단어도 익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교수법 연구 하시나요? 저는 엄청 합니다. 일단 너무 궁금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제 공부 스타일을 뭐 분석을 해서 시도도 하고 유지하거나 버려. 그리고 애들에게 좀 하는 것도 있고요. 전 공신 너무 추천드려요. 공신. 애들 이제 뭐 고등학생들 주로 이제 많이 하거나 그러는데 그들의 이제 그 기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좀 써먹어 봐요. 그러면서 그게 워킹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만의 비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positive thinking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아까 얘기를 하면은 좀 들어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좀 1, 2분 정도는 들어주거든요. 이제 자르죠. 분명히 자릅니다. 안 그러면 막 산으로 가요, 스토리들이. 근데 이거를 바로 프로젝트로 개인 스토리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애들 편에서 생각을 해요. 내용을 이해하게끔 도와주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유관순입니다. 자, 어떤 애가 학교 오자마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열사하고 의사하고의 차이점을 아세요? 근데 학교에서 배웠나 봐요. 뭐 네, 그래가지고 대충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열사는 그 비폭력적인 운동이고요. 의사는 그 폭력이 있음으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하고 유관순 열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유관순 영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길래 얘들아 잠깐만 우리가 이쯤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때는 한 30분 걸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요? 위키피디아 들어갑니다. 일단 유관순 저는 저 포맷을 항상 써요. 저 종이에 맨 위에 타이틀만 바꿔요. 그래서 She's my hero, 유관순 해가지고 선생님 왜 유하고 콤마하고 왜 last name이 앞에 왔어요? 이런 식으로도 좀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시죠? 네, 성하고 콤마 찍으면 이게 성이라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걸로 많이 씁니다. 네, 패밀리 네임이 앞에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 정도, 그 3가지를 찾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요 부분에 대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읽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어로 읽게끔 위키pedia 읽게 하고 거기서 잡아가지고 밑에 쓰라고 했던 요렇게 쓴 거예요. 어떤 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장으로 하고요. 어떤 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네. 태어난 날, 죽은 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들이 이렇게 써오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저랑 할 때는 이게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요거를 다 쓴 게 이제 수업 시간에 한 게 아니고요. 위에 것만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보고, 이런 것들은 단어를 이렇게 해서 단어까지만 찾은 거예요. 단어까지만 찾고, 그 다음에 밑에 글로 써오는 건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될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디렉션만 주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해오는 거는 숙제예요. 그랬더니 아우 귀엽죠. 딱 봐도 여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그때 최우수상 받은 애예요. 네,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뭐 다르죠, 얘가. 예, 저거 그리고 서대문 형사무소? 그건가? 아무튼 그 프리즌, 네, 서대문 프리즌. 그래서 월터설이 아주 저렇게 막 단어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제가 좀 쓰는 방법이에요. 애들에게, 그러니까 문법을 아이들이
아직은 잘 모를 때 글에 이렇게 이제 예쁜 한국어로 딱 밑에 쓰고 그리고 이제 화살표로 요렇게 그으라고요. 그러면 동사는 절로 가고 뭐 명사는 이쪽으로 오고 이게 애들이 보이잖아요. 주어는 어디 있고 그러면 아 요런 형태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네 마무리 나의 생각 네 아주 똘똘하죠. 네 요렇게 좀 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디스커버 하는 애들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얘들아 일로 와 해가지고 이제 저는 방을 2개를 써요. 예, 그래서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정말 쉬운 동화책을 읽어달라 그래요. 그럼 저렇게 읽어줘요. 그럼 애들이 왼쪽 애 같은 경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막 하이톤으로 겁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막 단어 틀리면 오른쪽 애가 막 이렇게 코렉션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막 해요.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이제 자연스럽게 열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네, 저는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앱 사용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크로스워드 해가지고 치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이제 팁에 띄워가지고 하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왼쪽에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서 저렇게 줘요. 저랑 같이 하는데 왜냐하면 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역시 아이들입니다. 도가 터요. 그래서 자기네 이렇게 클리어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수업 시간 끝나는데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카톡을 드렸죠. 어머니 늦을 것 같아요. 다 하고 간대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저한테 영어 숙제도 너무 재미있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리딩 피처 스타터하고 드림하고 이제 같이 보여드리고 이거는 이제 저만의 그 난이도 조절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스타터하고 드림 같은 경우를 약간 로어 레벨로 보고요.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커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터 내지는 어퍼 레벨로 좀 보고 있어요. 어퍼 레벨의 그 종류를 결정하는 이유가 저는 고학년들이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드림 하고 난 다음에 디스커버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고 있죠. 이 차트는 저번 주에 보여드린 차트예요. 근데 이제 스크린샷 원하시는 분들 네 마구마구 해주십시오. 네,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는 5, 6월달 지금 예정 중이고요. 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올려놨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스타터 같은 경우는 월드 카운트가 40 그리고 렉사일이 50 to 150 이렇게 되고요. 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60 그쵸? 저 정도면 한 3문장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렉사일 같은 경우도 150 to 5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넥트 1까지 저는 약간 인터 정도 보고 있고 그 뒤로는 약간 upper level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표는 저번 주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제가 조금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게. 이제 로어 레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로어 레벨이 아이들이 상상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죠? 그래야 자신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야 자연스럽고 능동적인 영어 회화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하나로 맞춰져요. 목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애들이 같이 하든 따로 하든 약간 그 경쟁 심리가 은근히 있긴 하지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막 쟤는 잘한다 하면서 약간 요런 거를 조금 뭐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주의자. 자, 이 방은 평화가 흐른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하나의 목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 천재가 돼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애가 모르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요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많이 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재밌어하는 숙제 같은 경우는 뒤에 나와요. 그런 거 한번 보실게요. 네. 자, 활용이 되어 있죠. 저 QR코드, 애들이 QR코드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들 키즈폰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QR코드 이게 네이버 아이들 키즈 네이버 말고 어른 네이버 같은 경우는 QR코드 바로 찍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닌 키즈폰 같은 경우에는 QR코드 저 앱을 따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태블릿 같은 거 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맞춰서 듣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QR코드를 듣고
읽고 따라 읽기, 스탑 버튼 누르면서 따라 읽기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발음이 굉장히 좋아져요. 발음이 좋아지려면요, 물론 원어민들이 많은 환경에 노출이 되어 하는 거 좋지만 저렇게 읽고 따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음과 인토네이션이 향상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은 꼭꼭 숙제로 항상 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화면이에요. 이제 보실 화면에 위에 이제 핑크색 같은 경우를 보면은 북마크가 가능하고요. 간단한 메모 같은 기능이 가능해요. 그리고 좀 작다 싶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확대해가지고 부분을 좀 이동을 하면서 보는데, 그냥 한 페이지 딱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 확대 기능 가능하고요. 네, 목록 왼쪽에 쭉 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진짜 다 써요. 왜냐하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메모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타트하고 드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쓱쓱쓱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일단 아이들이 저 화면만 TV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유튜브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그 링크를 보내줍니다. 뭐 메신저든 아니죠. 메시지죠. 메시지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 듣고 막 2번, 3번 따라 읽기 이런 것들 너무 좋죠. 자, 그래서 RF 강점 이제 로어 레벨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제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이제 스크린샷을 해두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포인트를 찝어 드릴 거는 딱 가운데 있는 저 5개 동그라미들입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뉴스 할 거리들이 많아요. 일단 스티커 같은 경우도 퀄리티가 좋아요. 뭐 이제 다른 책에 뭐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스티커들이 뭐 프린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를 떼서 보면은 막 잘려 있고 막 10% 잘려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정말 퀄리티가 좋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 스타터 같은 경우는 이 그림하고 이 그림에서 다른 부분 찾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하면서 애들이 단어들이 늘어요. 그리고 이제 붙이기 뭐 이렇게 스티커 이제 뭐 붙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기 되게 많고요. 할 거리들이 좀 많아요. 애들 같은 경우 이거를 예전에는 우리가 다 만들어가지고 또 자르고 막 이랬잖아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제 못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애들도 퀄리티가 좋아야 요런 집중력을 좀 하고 참여도가 좋아요. 참고로 애들이 그 스티커들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막 다이소 같은 데서 막 한 10개씩 12개씩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스티커 붙이기 할 때 비슷한 거 내줘요. 예를 들면 이제 냉장고에 관해서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스타터에서.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거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에그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나는 쇼핑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붙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은 그 좋은 이쁜 그 피쉬에 관련되는 스티커들을 2개 사가지고 애들아 피쉬 좋아하지. 뭐 어떤 애들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나눠줘요. 나눠주면서 자 붙여보자. 우리 냉동실에 들어갈 fish 그리고 당장 먹을 fish. 그거는 freezer와 refrigerator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붙이게 해요. 그러면 개복치다. 뭐 선생님 장어는 어딨나요? 뭐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막 붙여요.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죠. 막 뿌듯해요. 네, 이런 거하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 있고 정말 재미있는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이제 시작은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수업 중에 하고 단어 찾고 이런 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영어로 적어오는 숙제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해요. 근데 애들이 아까 하시는 거 보죠. 해와요. 재밌게 해와요. 네. 그래서 아까 그 굉장히 교과서에 나올 법한 라이딩을 유관순에 관해서 적어온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제가 신경 좀 썼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컬러도 조금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해와요. 네. 그리고 이제 실사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말해 뭐합니까? 네. 저는 이제 클래스카드에서 요거 사진 클래스카드 써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넣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그림을 넣을 수 있게. 저도 거의 실사로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ICT. 네, 아이들이 뭐예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TV로 보여주고 유튜브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클래스 부스터. 정말 이거는 칭찬해.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무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이제 유료가 되게 많아요. 아시잖아요. 네, 책 한 권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무료 앱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 것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다 레벨 1만 공짜. 그 다음부터 네 결제하세요 막 이러는데 이거는 뭐 책과 함께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러면 스타트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제가 좀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좋아하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 별표시입니다. 네,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1과 2과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3, 4과 짝꿍이고요. 5, 6과 짝꿍이에요. 그래서 3과에서 I have my 어쩌고 해서 필기도구예요. 나와 있으면 그 밑에 바로 뭐라고 나와 있냐? We study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스쿨의 백그라운드, 뭐 교실 안에서의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나와서 두 개가 짝꿍으로 가서 막 이렇게 되게 동떨어지는 유닛들이 차차차차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파닉스 월드가 같이 신경 써서 나와요. 저는 이게 좀 좋아요. 왜냐면요, 파닉스를 뗀다 한들 애들이 진짜 파닉스가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아이들도 알고 저도 알고 학부모님들도 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요렇게 좀 잡아주면서 가는 거죠. 네, 파닉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뺐더라고요. 랩업이라는 이제 단어를 해요. 이 랩업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좀 많이 쓰세요? 저는 이제 그 수업을 끝낼 때 Okay, let's wrap it up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랩업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거 볼 텐데 1과 패밀리 트리에 관한 거는 제가 조금 이따 바로 보여드릴게요.